관제권 이양에 대해서는 이제 2008년도인가 그 전 위원장께 지금 추명이 김영훈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이 다음 TV팟에 보면 이제 그 철도 민영 관련 강의에 나오는데 거기에도 나와요. 왜냐면 그때도 관제권 이양을 그 국토부에서 이명관한테 인수위 때 보고를 하면서 넘긴다 그랬는데, 그러니까 관제권 이양이 되면 왜 개털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다음 관제권이 이양되면은 철도공사에서 아무리 자구 노력을 해도 이거 극복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. 일단, 그러니까 지금 그 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새로 신설되는 수서와 이 구간에서 철도공사의 그 운행 횟수를 조절해서 3대2 정도로,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3, 동부 KTX가 2 정도로 이 열차를 넣겠다고 했는데, 근데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 쪽이지, 예를 들어서 주말 황금 시간대 또는 출퇴근 시간대 이럴 때도 과연 3분의 2가 될 것인가? 그건 안 되려나 본데, 왜냐하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뭐냐면 초기 진입하는 얘네들이 좀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, 또 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, 걔네들은 그런 특혜를 줄 거거든요. 근데 그 특혜의 핵심은 관제권이거든.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공사의 운행 다이아를 이 바쁘지 않은 시간대에 많이 주고, 동부 KTX 거를 이렇게 이 바쁜 시간대에 많이 주면 전체적으로 5대5가 돼도, 그러니까 3대2가 되더라도 실제적인 수익 배분은 5대5가 되는데, 또 이렇게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3대1로 해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서 이쪽에 너무 수익이 많이 나고 열차 운행이 더 필요하다. 그러면 수익권, 그러니까 관제권 배분을 통해서 다시 이 동부 KTX 쪽에 선로 용량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. 용량 점유를. 그러면 이제 더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. 몰락하고,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시간 조절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평택에서 수서 정도에 합류되는 지점에서,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철도공사 거랑 동부 KTX가 경합할 때 신호 꺼버리면, 그러니까 우리 시흥에서 지금 일반 철도가 고속철도를 먼저, 그러니까 정시운전시키해서 거의 대부분 쓰거든요. 그런 것처럼 끄거나 서행 신호를 주면 그러니까 우리 철도공사 거는 어떤 의무나 근거도 없이 그냥 서 있어야 돼요. 왜냐면 이게 물어볼 수도 없어. 그러니까 관제권이 넘어갔기 때문에, 제3자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쪽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산술적으로 정시운행 노력을 해도 약 한 본선에서 한 18에서 12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, 그러니까 각 정체역을 계산해 봤더니. 근데 그게 정시운전 할 때고 약간 문제가 생기면, 그러니까 부본선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까지 합하면 한 20분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, 문제는 그런 게 있어요. 수서에서 발차하는 원래 시각이 용산이나 이 서울에서 발차하는 것보다 짧기 때문에 10분 정도 단축된다 그랬거든. 근데 관제를 통해서 이렇게 장난치면은 한 20분 정도 더 늦어버리면 이 동부 KTX가 철도공사보다 한 30분은 먼저 가는 거야. 그러면 효율성에서 역시 민영화했더니 훨씬 빨리 가고 열차 정시 동착도 높고, 철도공사는 평균적으로 15분, 20분씩 늦더라. 그래서 그 차이가 30분 차이가 나는데, 그래서 철도공사를 구조조정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관제권을 통해서. 그리고 이제 이 관제권 특히 중요한 문제는 FTA 요구사항이에요. 그러니까 FTA 요구사항이 묵시적 요구, 그러니까 이 협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이 관제권 이양을 전제로 해서 민영화 추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려면 관제권 이양되지 않고서는 그 민영화 추진 절대 안 돼요. 그래서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관제권을 이양해야 되는데, 그 근거는 이제 철도공사를 아주 다수의 운송사업자 중 하나로 전락시키는 게 관제권의 핵심.